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가운데 시장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주가는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국내 증시는 소리 없이 조금씩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 특별히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밀려났었죠. 코스피는 약보합이었는데 코스닥이 0.8% 어제 조정을 또 받았습니다. 미증시는 올랐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반영이 되면서 올랐는데 초반 상승세보다는 그런 상승분을 꽤 반납하면서 밀렸습니다. 우리 야간 선도는 0.1% 밀렸고요. 미증시는 다우가 0.27%, 나스닥이 0.11% 올랐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또 있는 주간이기도 한데요. 소리 없이 좀 올라주는 국면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데요. 구체적인 오늘장 변수들, 전략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시장의 트렌드와 또 방향들, 전략까지 함께 챙깁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남북경협주네요. 흐름 자체가. 그렇죠? 삼성전자도 주도권을 쥐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니까 남북경협주가 시세라면 시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은 좀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시장 흐름부터 좀 읽겠습니다. 일단 저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 찍히면은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북한이 꽤나 전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폐기하는 거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딴 쪽으로 돈이 쏠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남북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미증시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 어제 아침 방송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게 류호 부총리 이제 미국에 협상하러 가는데 쇼핑 리스트 들고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기, 자동차, 천연가스 이런 것들 미국에서 많이 사드리겠다. 근데 트럼프도 그런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니까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보도들을. 어제는 또 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얼마 전에 GT 중국 기업을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멀쩡한 기업 하나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 딱 이렇게 해버리면 부품도 끌고 와야 되고 미국 시장에다 갖다 팔아야 되고 이런데 그냥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또 제스처를 바꿔서 이 GT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중국이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하고는 또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미중 무역 협상에 미국 유리한 쪽으로 상당 부분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옥죄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또한 시장에서 이미 우리가 무역 분쟁 관련돼서는 리스크들을 많이 녹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 긍정적으로 좀 움직였고요.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좀 얘기해 보면 어제 외국인이 선물에서 3,600억 넘게 팔았어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띈다라고 하면은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자리기는 한데요. 어제 현물단을 900억 조금 덜 팔았는데 880억대 매도를 보였는데 어제 삼성전자의 쏠림 매도가 1,060억입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한 종목 팔고 나머지는 그냥 내비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 원 깨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2% 이상 밀렸죠. 2.34% 밀렸습니다. 근데 지수가 마이너스 1.6포인트 거의 안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넘버원이 2%대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지수가 약보합. 이러면은 시장이 꺼지고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희한해요. 예전과 그 정도 사실은 시총이 달라진 건 아닌데 지수 영향력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이따 이제 마지막에 전략에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네가 이렇게 빠져도 요거밖에 안 빠지는 증시면 얘네 올라서면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겠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삼성전자가 약했지 다른 쪽으로 부진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몇몇 개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하면은 잠잠해질만 하면은 이제 대북 이슈 터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대북 이슈 나오면은 아이 뭐 또 매수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지만 외국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저기는 조금 불안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CDS 쪽에서 상당 부분 반영을 보였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뭐 북미 정상회담에 뭐 기대감을 안고 뭐 상당 부분 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CDS를 보게 되면 위로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표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떨어지면 CDS물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이상해 줘야 되는 비용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비용인데 그 비용 단위 떨어지면 시장은 유리합니다라고 보는 거죠. 비용 단위 확 늘 때는 시장이 이렇게 깨집니다. 뭐 비용 단위 줄 때는 시장 좀 오르고요. 방향이 뭐 거의 일치하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CDS물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근데 시장은 멀티플 주고 있는 거는 아직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한 번도 비싼 적 없는 증시인데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언젠들 비쌌습니까? 항상 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대북주만 뭐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읽어서도 안 되는 국면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시장의 뭐 모든 화살이 이제 대북주로 통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그쪽으로 집중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거 길게 놓고 보면 사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한테 봤을 때 뭐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얘네는 예전에 이런 한계 때문에 뭐 멀티플을 8배 주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9배, 10배 줘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대한민국 시총 상위들 기업한테는 분명히 호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콕 찍어서 뭐 남북 경영만 고르고 뭐 기계 굴삭기 고르고 뭐 전력, 뭐 가스 뭐 이런 부분도 요즘 난리거든요. 철도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쪽이 지금 당장의 시세와 지금 당장은 뭐 매기가 일단 쏠리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긴 그림에서 보면은 뭐 분명히 대한민국 시장 호재에 속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많이 쏠려 있었던 과거의 관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9월으로 알고 있어요. 9월서부터는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지금 현재 신용 자기 자본 100% 내에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200%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9월만 지나면 숨통은 좀 튀어요. 예,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신용을 줄 수 있는 한도가요? 네. 지금은 자기 자본 100% 내에서밖에 한도를 못 주거든요. 근데 3조 원 밑에 증권사들은 뭐 계속 100%입니다. 이거 피하려면은 증자 찍어야 돼요. 얼마 전에 키움증권처럼. 그래서 증자 찍어서 3조 원 넘겨서 뭐 대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출 때문에 증자 카드 선택하는 증권사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 차이 안 나면 모르겠는데 워낙 큰 차이에서 저거 하려고 대규모 증자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9월 지나면은 조금 뭐 숨통이 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9월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꽤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대북 이슈 쪽으로 뭐 많이들 쳐다보니까 그쪽 관역만 쳐다보죠. 그 전에 관역이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전 관역이 어디였어요? 바이오였죠,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신용잔고 높은 기업들이 꽤 많아요.
뭐 10% 신용잔고 넘어가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시세가 서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뭐 신용 비율이 뭐 아무리 높게 찍혀 있어도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비율 높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신용 잔고들이 갑자기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순간에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게 꺾이고 난 다음입니다.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 부분 고점에서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신용 잔고들이 여기 지금 소위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뭐 소위 말해서 한번 밀어내기가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버티고 싶은데 못 버티는 물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거에 이 바이오 쪽으로 관역으로 이제 화살을 쏠 때는 충분히 많은 화살이 내 화살통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면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땡기고 추가적으로 신용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한도가 딱 바닥을 찍고 나니까 그러니까 몇몇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신용 한도를 개인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다라고 주는 이 한도 자체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뭐 지금 여기 표현에는 뭐 20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는 거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1억 원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잔고가 바닥나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고. 지난번에 이 얘기 한번 돌면서 급락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각 증권사들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왜냐하면 지금 목에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신용 잔고를 끌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처럼 뭐 원활하게 이 시장의 유동성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남북주 쪽으로 상당 부분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면 바이오 쪽 쳐다보는 눈은 뭐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어제 또 코스닥이 훨씬 약했죠. 코스닥 약세의 상당 부분 이유는 시가상단 바이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시장이니까 뭐 뜨거운 경영, 뭐 많이 식은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이 잔고 부담과 더불어서 뭐 시장에 좀 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제 주도주 흐름들 봤고요. 좀 더 긴 흐름에서 수급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봄바람 분위기를 좀 이어가려면 외국인들의 수급 도움이 절실한데 지금 4개월째 지금 계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사주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우리는 대북악재 해소됐어 이제 사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한국투자증권 데일리 내용 보면은 아르헨티나보다는 6월 FOMC에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아르헨티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뭐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IMF에 손 벌리고 나서 주가가 일단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저쪽도 뭐 아카일로를 점점 걸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림 갈 때까지 신흥국들이 상대탄성이 떨어졌던 거는 사실이고 신흥시장 쪽으로 매도세 나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진국 레벨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머징 단에서 뭐 잘 나가는 이머징 정도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증시 분위기가 뭐 미증시도 2월서부터 조정세 겪었던 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증시만 사야 돼라고 뭐 밀고 갈 만한 재료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아와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1말 2초에 뭐 그때 뭐 기계가 만져서 그래요. 뭐 우리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렇게 못 팔아요. 기계가 뭐 림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빅스 해지 상품들이 있는데 빅스가 올라가니까 해지로 들고 있었던 물건들을 대거 집어 던졌고 그게 빅스를 더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 돌아서 그래요. 근데 이건 뭐 트리거는 금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경기 좋아지면서 금리 오르는 거 이상한 거 하나 없으니까 이거 받아요 라고 우리가 그때 해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빅스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봐 받기 잘했어 뭐 이러고 있었던 상황인데 빅스가 다시 한번 올랐죠. 이때 이슈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미중 이 무역 정면 충돌만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요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해서는 그게 일정 부분 이제
시장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빅스가 한번 뛰어 올랐죠. 근데 지금도 뭐 우리 오늘 방송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더 이상 부딪히고 싶어하는 의지보다는 협상하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빅스가 다시 이 하향세를 찍었고 지금 오르기 전 빅스로 상당 부분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이렇게 높아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주가는 아직 안 올랐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야 얘네는 좀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었던 그 이슈들이 상당 부분 주가 조정을 겪으면서 밑으로 이제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뭐 이 당시 이 뭐 소위 뺑 흔들릴 때는 왜 흔들려요? 뭐 고멀티라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일단 위험한 것부터 팔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림이 많았는데 지금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네 언제 다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페이스북 한참 흔들렸을 때 샀으면 지금 2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 큰 그림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주식만 골라서 살 이유도 없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만 골라서 더 팔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스 값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 나스닥은 아직 그전 모습을 회복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때는 이거 부러지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 뭐 보시는 것처럼 부러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둔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뭐 이렇게 치고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뭐 대한민국 증시가 이머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이머징 관련된 뭐 ETF 쪽 자금 흐름들이 최근에 좀 둔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멈춰서 있는 거지 뭐 매도 쪽으로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읽으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이제 시사하는 바를 읽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결국은 기관들 쪽에서 외국인이 저렇게 흔들어대면 기관이 중심을 잡아주고 좀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기관들이 그걸 한동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계속 빠져나가죠. 수익률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덱스는 이 게임이 됐지만 뭐 액티브형 펀드에서는 계속 시장 대비 언더퍼폼 때리면서 더 이상 펀드를 뭐 안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리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증권 계정은 뭐 단타 똑딱이 하고 있는 거고 뭐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또 회전 빠르게 또 나가버리고 이런 그림들이 반복적으로 많았었는데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줄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 그림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기관들이 이 그림 보여주고 외국인들 쪽에서 수급 개선 나온다라고 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이런 그림 나오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 분위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머징 딴 얘기는 이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달러가 일단 상승을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 이머징 통화들이 달러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아르헨티나 페소나 터키 리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뭐 지금 달러 올라간 거는 사실 사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 6, 9, 12월 뭐 나머지 이제 6월 달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100% 반영하고 있고 9월, 12월 실제로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시장은 놀라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자리 우리가 뭐 이미 4번 오르는 거를 가정하고 시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6월 FOMC가 딱 열렸는데 점도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3회 인상으로 그냥 냅뒀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슈퍼 호재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이미 뭐 4차례 금리 인상으로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놀라지도 않을 거고 3차례 금리 인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큰 폭의 호재고. 4회 금리 인상 확률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절묘하게 같이 가네.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시장이 뭐 한동안 녹여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흔들릴 게 뭐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읽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요즘 뭐 야 대한민국 수출값이 드디어 줄기 시작했어요. 뭐 이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도 얘기 많이 했었던 게
뭐 상당 부분은 단가 효과에 기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량값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이 부분으로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실제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다 기준은 YO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서 감소폭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YOY 값으로 뭐 증가폭이 줄고 있는 거는 기저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수출이 망가졌습니다라고 있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비교가 YOY이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속도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기울기를 계속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림 만들어내긴 어렵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읽는 것도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기대 요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쉬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다시 뛰는 시점에 지수가 얼마나 뜨거울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전략을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는 말이야. 경협주. 예, 네. 이게 지금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주식을 뭐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좋고 긴 흐름이나 혹은 뭐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성향이 아닌 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한 구간이거든요. 전략 주십시오. 네. 일단 트레이딩 하는 데는 뭐 고평가니 저평가니 이런 네. 게 필요 없죠. 그렇죠. 뭐 예. 고평가는 고평가대로 저평가는 쪽 저평가대로 네. 예, 움직이는 거를 소위 트레이딩 하는 거니까. 근데 소위 투자의 개념에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남북 경협주 쪽에 소위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네. 아 이거는 좀 과한데라고 읽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시각을 이제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저렇게 쉬고 있는 국면에 지수가 그냥 약보합 계속 저렇게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면 다른 종목들이 다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서 있는 거지. 그래서 역으로 읽자. 그런 삼성전자가 뛰는 날이 다시 왔을 때 그러면 지수는 탄성이 얼마나 부활되겠느냐. 제가 뭐 예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고점은 삼성전자 분할 이후에 회복 시점에서 찍을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은 뭐 수급으로 좀 찍어 눌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안 좋은 얘기도 삼성그룹 쪽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합병 시점까지 삼성바이오 감리가 뭐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 지분 어쩔 거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눌려 있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뭐 죽이지 못하는 기업이니까 뭐 상당히 회복을 보일 거고요. 그 시점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죠?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